안녕하세요 여러분. 대구 비산초등학교 교사 이현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프로젝트에 앞서서 환경오염과 도시재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본 후에 도시재생의 의미와 도시재생의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환경오염은 우리가 평소에 잘 들어봤을 텐데요. 환경오염의 의미는 인간의 각종 활동으로 배출되는 매연, 분진, 악취, 소음, 진동, 오수, 오물, 폐기물, 방사능 물질 등이 생활환경을 오염시켜 인간 또는 생물의 건강 생존 활동에 장애를 주는 오염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활동으로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이 더럽혀지거나 훼손되는 현상을 이야기하죠. 우리 주변에도 미세먼지나 황사 또는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진 현상들을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이것이 모두 환경오염입니다. 사진에도 보면 세제로 인한 수질오염 또는 쓰레기가 버려져서 토양이 오염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대기오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오염 등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수질오염은 강, 하천 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물까지 모두 포함하는 오염의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토양오염으로 우리의 땅이 오염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환경오염의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대기오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은 자동차나 공장에서 나쁜 공기들이 나와 우리의 공기층에서 머물러서 우리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상은 제일 먼저 첫 번째 황사, 미세먼지 등인데요. 우리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에 나가거나 하는 것에 제한을 받은 적이 많죠. 두 번째는 스모그라고 해서 안개처럼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지만 이것은 안개가 아니라 가스가 공기 중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우리 허파에 들어가면 나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오존층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우리의 지구가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공기의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질오염인데요. 수질오염은 폐수나 또는 기름이 유출되어 하천과 바다가 오염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물이 더러워지고 악취가 날 뿐만 아니라 강과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기름이나 쓰레기로 인해서 산소 부족으로 사망하기도 하고 또는 그 생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 전체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라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방류하는 폐수로 인한 오염 등으로 인한 사건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양오염인데, 토양오염은 지나친 쓰레기 배출과 지나친 농약, 비료 사용 등으로 인해서 땅이 오염되는 것으로 땅에서 사는 모든 생물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그리고 땅에서 심한 악취가 나게 합니다. 실제로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약 5만 톤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거를 1년 동안 모으면 약 1,800만 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도 찾기 힘들 정도가 되어 거대한 쓰레기 산이 되어 쌓이고 있답니다. 토양오염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 이렇게 세 가지 오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오염시키는 우리 자연환경은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겠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연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합성세제를 적당히 사용합니다. 둘째,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해요. 셋째,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항상 재활용을 잘하도록 합니다. 넷째, 한번 쓰고 버리는 종이컵과 같은
일회용품은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요. 이 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지나친 난방은 자제하기 등과 같은 다양한 오염 예방을 위한 노력이 있겠죠? 우리 모두 생활에서 찾아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금까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이번 프로젝트는 이러한 환경오염과 또 하나까지 더 도시의 낙후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도시재생의 의미는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부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도시가 낙후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를 다시 지역 자원의 새로운 것들을 활용해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의 첫 번째 사례는 워크북에도 있는 미국의 하이라인 프로젝트인데요. 이곳은 우리에게 누구나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도시 뉴욕의 어떤 화물철로를 공원으로 바꾼 이야기입니다. 한창 공업이 발달하던 시기에 화물철로로 사용하던 이 하이라인은 1890년대쯤이 되자 철도 운행이 중단하고 이 철도가 20년 넘게 방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를 우리가 철거해야 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이 철로를 보존하자고 주장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하이라인에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식물들을 심고 벤치 등을 철도의 느낌을 잘 살린 벤치 등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 도심과 자연을 함께 보존하고 그리고 과거를 그대로 보존하며 주변 사람들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도시재생이라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도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설명할 도시재생 사례는 두 가지 사례인데요. 한 가지는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곳이고 다른 한 가지는 브라질의 꾸리찌바라는 곳입니다. 스페인의 빌바오는 1980년대까지는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중심도시의 역할을 했지만 70년대 후반부터 공업이 쇠퇴하면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공장들이 폐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바오를 우리가 활성화시키자라는 마음에서 스페인에서 이 지역에 아름다운 미술을 건설했는데요. 이 미술관이 개관하고 나서 1년 만에 1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스페인 빌바오를 찾아주게 돼서 빌바오 효과라는 학문적 용어까지 생기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 브라질의 꾸리찌바는 생태계를 잘 살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으로 유명한데요. 브라질의 꾸리찌바는 1970년대까지 급속하게 인구 증가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업화 및 환경오염으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1971년에 자이메 레르네르라는 시장이 취임한 후로부터 이러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재생을 시켜나갔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 구매 정책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수거해오면 생필품으로 바꿔주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쓰레기까지 말끔히 치워줬고 가난했던 사람들의 생계 문제까지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꾸리찌바에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 하천이 있었는데 그 하천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서 홍수도 방지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세웠답니다. 자, 이렇게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내 마을에 필요한 내용들, 우리가 좀 바꾸고 싶어하는 내용들을부터 시작하면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프로젝트를 잘 시작해 봅시다.